네,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8월 17일입니다. 오늘 17일 월요일이고요. 자, 우리나라 국장으로 대체 공휴일로 휴장입니다. 특히나 지금 아시아는 다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루 여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같이 정리하시고 특히 8월장이 변화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장을 대응하시죠. 아침 제가 한 10시쯤에 라이브를 예고하고 미리 준비를 좀 했어요. 혹시나 기다렸던 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이 딱 준비돼서 들어갔는데 또 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정말 아무도 안 들어오실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켜도 그냥 갑자기 켜도 몇 분씩 항상 수십 분씩 들어오시는데 제가 좀 당하기도 했고 하여튼 뭔가 제가 화면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혹시나 기다렸던 분 정말 제가 사과를 드리고 원래 하던 방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 이렇게 안내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제가 준비 좀 했어요. 제가 2, 3일간 와이프랑 잠깐 다니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보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AI 관련해서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정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좋네 나쁘다 왔다 갔다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스타일은 특히나 이제 스윙이나 중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떨어지고 그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변동성에 마음씨란 얘기시가 아니라 시장의 추세 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내용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 토탈로 공부를 보고 전체로 보는 시각으로 같이 정보를 선별하시는 겁니다. 이 재료가 나쁘지만 정말 나쁜 거냐? 당장 좋아 보이지만 정말 이게 추세적으로 좋은 거냐? 이거를 가리시는 거죠. 워낙 정보가 많기도 하지만.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항상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특히 수급판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명하고 외국인들의 이제 현금 인출가 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대중들이 막 뛰어들 때는 올해 5월달, 6월달처럼 또 미리 좀 빠집니다. 그렇게 올해 상반기 그렇게 많이 먹다가 오히려 반대로 또 이제 밑으로 온더슈팅 되니까 밑에서 저가에서 AI 반도체, 한국 반도체 저밸류에서 또 사모고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냉정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큰 돈들의 저는 흐름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 종목을 선별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는 기술적 파동이나 수급 분석이 아주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냥 굵고 심플한 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 저는 종목을 고른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것들이 회복도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지수와 안정이 되면 양지수 안정이 되면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빅스윙 50%나 더블 파동 이런 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종목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채널은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남았다. 5년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아직 5년이나 더 남았고 과거 5년 해온 것처럼 우리 사이클 타면서 주도주를 갖고 키우면서 또 빅스윙 종목 매매를 할 거예요. 지겹지도 않고 그랬다서 막 호들갑 떠는 단타도 아닙니다. 자, 이제는 뭐 사실 그렇죠. 5월달 특히 6월달 7월달에 내상 입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가 물 올라갔다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시장 보는 게 되게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주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하고 딴 데도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이 거의 우리 멤버십 숫자랑 거의 일치하시거든요. 이런 장에서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사이클이 잘 지나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짤꿀빠입니다. 정말 짧고 굵게 사이클이 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준비, 시장 사이클 내에서 매일 공부하시면서 봐주신 우리 찐고객분들, 소소기업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봐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많이 노력해 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한 10분 정도 미장을 요약해드려요. 항상 매크로, 미국, 특히 대만, 일본 따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AI랑 매크로 사이클을 봐주시고 우리나라 국장과 함께 매무심 넘어가시면 제가 26년 디테일, 노하우를 담아서 수급 분석과 종목이다 의견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매매하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많아요. 물론 제가 매매하고 매수, 매도 밴드를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거 같이 봐주시면 실제적으로 공부도 되면서 또 자산을 키우는데 우리는 항상 매년 4년 5년째 이제 매년 50%에서 전체 자산을 더블 키우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이 또 어디 갔냐? 자, 위에 좀 팔고 우리 밑에서 또 사가지고 사서 사면서 이렇게 현금 가지고 또 종목 매매하고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빅사이클과 AI 빅뱅 성장
미국은 4년 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서 후다닥도닥거리고 있지만 이런 빅뱅 성장이 여전히 끊기지 않고 구조적으로 올라온다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6월, 7월 달 이 낙폭은 저도 26년간 주식했지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 됐던 분들도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던 적도 없습니다. 물론 사이클적인 논리상 많이 올랐고 많이 쏠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때도 열심히 매일매일 전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도 바닥은 났다. 뭐 제피 모았다 말했고 우리도 말했지만 이거도 저거도 다 보면서 6천 밑에까지 빠졌던 거는 너무 언더슈팅이다. 오히려 또 8천 이후에는 다 날려버리고 오버슈팅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8천에서 6천 사이에서 등락되는 정상적인 박스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리 돈이 워낙 많이 빠졌죠. 5월부터. 그래서 걔들이 수급이 탈탈탈 들리고 또 9월, 10월 달에 정책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코스닥도 바닥 나온 상태에서 종목별로 물론 코스닥은 비싸죠. 하지만 정책과 수급적인 과거도 그랬지만 그런 사이클 하면 코스닥도 먹을 게 충분히 전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종목이 40% 지수가 40% 빠졌어요. 하닉스가 300만 원 가는 게 장중에 120만 원, 110만 원 찍었어요. 거의 60%, 70% 빠졌습니다. 레버리지 있는 분은 견디지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레버리지는 거의 다 털어내는 과정을 겪었다 보시면 되고 자, 8월 달에 정상화되고 있죠. 8월 달 말씀드렸고 정말 힘들 때 또 살살 모으시라는 얘기 드렸던 7월 말에 급등과 함께 8월 달의 흐름이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살 들어오는 큰 돈들 흐름을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시장의 주포든 이런 얘기를 2주째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낙폭이 있죠. 9천 갔다가 5천까지 갔다 칩시다. 자, 그러면 7,500, 7천 정도 될 텐데 여기에서가 출렁거리면서 종목별로 지수별로 낙폭이 절반 정도 회복된 이후에 정말 강한 것들 있죠. 이제 지수라든지 큰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2시간 회복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종목들은 신고가 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게 지금 저는 신고가 칠 때도 있지만 지금 섹터든 뭐든 준비해가면서 모멘트 찾아가면서 큰 돈들이 매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종목 선별, 빅스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자, 구민 개인 예탁금이 100조 밑으로 떨어졌다. 너무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 올해 초에 80몇 조였죠. 근데 이제 138조, 140조 가다가 요걸 예탁금은 출렁출렁 그리고 있지만 신용은 다시 한번 훅 뜨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요 위에 있을 때 말도 안 되게 떴던 38조, 39조 원 되던 이 신용 잔고가 27조까지 급락을 했어요. 코스닥 털어서 코스피가 신용도 풀로 찔렀는데 6월달, 7월달에 코스피가 털려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더블로 다 털린 겁니다. 27조 찍고 지금 30조 올라왔기 때문에 신용 다시 많이 느는 거 아니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예탁금 그대로인데 신용이 는다는 얘기는 뭐죠? 급하게 다시 또 매매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단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만큼 비교는 안 되겠지만 단타용 변동성은 또 살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고 우리 주화인만 빠졌던 6월, 7월 달에 그거를 빼서 레버리지, 과한 레버리지나 변동성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다. 종목을 고르든 그런 흐름에서 저는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먼저 이제 AI 관련 공부 나왔던 얘기들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우리나라 사이클 신고가 갈 그 매집주나 빅스윙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계속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결론은 AI 구조적 성장, 미국이랑 이런 흐름들은 시장의 가장 기준입니다. S&P가 지금 신고가 치고 상반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온갖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뭐 장기금리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제 5년 동안 우리나라도 이제 미장을 말씀드리고 미장도 투자했었죠. 아직 5년 남은 상태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샌디스크나 키옥시 같은 거 살 걸 지금 그런 분 계시잖아요. 물론 삼전이나 하이닉스 정말 좋은 대안이고 지금도 물론 홀딩을 하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앞으로 5년 동안에 이런 게 안 나올까요? 사실 더블만 돼도 얼마나 큰 수익입니까? 근데 이게 2배, 3배 아니 10배? 샌디스크나 키옥시아 같은 게 다시 나오면 50배, 70배? 꿈 같은 일이죠. 몰빵하지 마세요. AI 시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2000년 초에 버블이 그렇게 5년 가다가 닷컴 버블이 터진 이후에 실제로 인터넷이 실생활에 대중들이 대중들이 체감을 하고 키웠던 거는 스마트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전후로 해서 반도체 1차 사이클이 나왔고 이전에 텍스트가 아니라 동영상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구글 유튜버 같은 거
2016년, 17년에 데이터 센터를 확 키웠던 그때 반도체 2차 슈퍼사이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합친 것보다 10년, 20년 반도체 1, 2차 슈퍼사이클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개인들이 더 뛰어들어오고 투자가 더 들어오고 큰 돈들이 더 빠른 이 5년 안에 AI 사이클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빠졌는 것들요. 살아남은 분들은 되게 좋은 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 오히려 저는 다 오히려 기나리란 말도 아니고 지금 보면 분기마다 썰티네이프 다 보고 있지만 반도체 빅테크는 이래 보든 저래 보든 미국에서도 큰 돈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고 메인포트와 새로 유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투자의 대가라 했던 워렌 버핏, 버커처 해서웨이 3년, 4년 동안 현금을 계속 늘렸어요. 4천억 달러까지. 올해 처음으로 14분기 만에 줄였지 않습니까? 구글을 샀다 했어요. 아니, 그 워렌 버핏이 뭐냐면 자기 나라의 GDP보다 시가총액 넘어간다. 100% 넘어 안 사요. 안 샀기 때문에 사실은 워렌 버핏 지수를 따졌고 3년, 4년 동안 현금을 늘렸는데 산다니까요. 버핏 지수가 줄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노말이에요. AI 시대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똑같이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그렇게 투자하고 과거에 하다 보면 이 AI 공부, AI 빅뱅에 저는 적응을 못한다 봅니다. 왜? 너무 새로운 게 많이 생겨. 전부 다 뉴노말이야. 일반적인 노말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리스타트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많이 보시겠지만 엔비디아 GPU 가다가 작년에 AI 에전트 넘어가고 반도체로 넘어왔잖아요. 어디가 쇼티지야? 낸드가 쇼티지야? CPU 쇼티지야? 반도체 쇼티지야? 이 병목이 가장 중요한데 제 근래 봤을 때요. 이 쇼티지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면이 뭐 뉴욕에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한다. 뭐 11월 달에 중간 이런 얘기도 드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적 병목이죠. 속도라든지 뭐 광통신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물리적으로 건설이나 특히 전력을 보고 있는 AI 전력이 되게 쇼티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대해서는 신재생까지 좀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뭐였죠? 혹시 게임 하셨던 분 아십니까? 90년대, 2000년대 하드웨어가 GPU만 발전하는데 이 소프트 게임들이 못 따라서 늦은 경우도 있었고요. 게임이 빨리 따라가는데 소프트웨어, GPU나 D램이 빨리 못 가서 이렇게 서로 기다려줬던 적도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저는 밀당이라 표현하고 양간의 균형과 어떤 그 중도라 표현을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하드웨어 갔다가 소프트웨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시장 정하는 과정이라 보고 있어요. 요번에 나왔던 엔비디아 말했던 뭐였죠? GPU를 담보로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해서 펀딩을 한다. 이게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건 일단 겁나.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게 과거에 없던 것도 아니에요. 야, 이전에 서프라임으로 제대로 버블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배우나 의심이나 또 비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 시장에 정언한 과정이지 새로울 게 한 개도 없다 생각해요. 처음이라서 그렇지 자산 담보에서 유동하는 것들은 온갖 자산들, 실물 경제에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병목이 어디야에서 왔다 갔다 밀당하고 시장에서 이런 거 기법 볼 때 막 정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추세만 안 놓치면 된다 생각해요. 물론 정시라는 게 월가라는 게 특히 트럼프 정책이라는 거는 약간의 긍정적인 바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깨질까요? AI 미중 패권 내에서 그것도 근본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11월 달에 중간 선거는 살짝의 병목, 살짝의 어떤 그 변화점 보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깔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투자하는 곳은 철학적인 데가 아니에요. 정시입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정시란 얘기입니다. 자, 1년 동안 아까 말했던 수십 배 상승한 것들이 앞으로 안 나올까요? 3전 안에 게 살짝 박스가 안 돼서 애들이 추세가 꺼져서 다시 떨어질까요? 이 병목에서 또다시 한번 저는 10배거든 몇 배든 나올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I 선순환될 수 있는 저는 또 대상이 되리라 봐요. 자, 과거 1차, 2차 반도체 사이클은 2010년 전후 2017년 정도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뺄게요. 그 인터넷 확산되는 20년간 반도체 1차, 2차 사이클을 만들었던 20 몇 년간의 그 사이클이 모두가 투자하고 정보가 너무너무 빠르고 이젠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파워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를 가리는 게 저는 힘이라 봅니다. 대놓고 개인들을 통수치는 이 큰 돈들의 왔다 갔다 변동성, 거짓 정보들, 거기에서 변동을 만든 그런 흐름을 매일매일 겪고 계십니다. 매우 압축적이고
제 말로는 짧고 빠르잖아요. 짧고 굵고 빠른 그런 진행이 정시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낸두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말을 했지만 돈을 많이 벌고 마진율 OPM이 80% 간 상태에서 옛날에 빅테크들 애플, 아이폰을 다 모았어요. 사람들 안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마진율 돈은 쉽게 벌고 있는데 그때 주식을 더 만들고 OPM, EPS라든지 그 PBR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서 ROE 만들었던 부분에서 성장이 준비되면 독과점 만들게 되면 이 마진율이 거의 정체가 돼요. 애플도 그랬고 옛날에 미국에서 플랫폼 만드는 빅테크 다 마찬가지겠지만 얘들이 주주환을 하면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라보리 시장 반응이 되잖아요. 낸데스도 말했고 마이크론도 얘기했기 때문에 삼전도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문제가 없는 정시 사이클이 또 나오리라 봅니다. 8월 달에 주주환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엔비디아 뱅커에 대해서는 저는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 드렸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금융 자본주의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본으로 했어요. 자기 자본으로 하더라 금융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레버리지가 써집니다. 우리는 쓰지 말라고 그러지 왜 너네는 쓰느냐. 큰 돈들은 쓸 수도 있어요. 걔들은 돈이 무궁무진하고 이 레버리지와 크레딧의 운용이 금융 자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근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많이 가고 탐욕으로 넘어가서 정도가 지나칠 때는 2008년이나 2000년 같은 그런 버블 밤이 나오겠지만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물론 지금 있었던 유동화 정권의 대상이 뭐였죠? 주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부동산이고 선박펀드, 차량펀드, 유전펀드도 되게 많이 하고 만지도 많이 팔아봤지만 뭐 감가상각비 수명 따지면 물론 지표가 제일 짧긴 해요. 이번에 뭐 2년, 3년이 아니라 9년이다, 10년을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금융기법이 새롭게 들어왔다. 하지만 겁을 내지 말자. 시장에 의심을 하고 공격을 처음 받겠지만 또 베어레이션 분들이 엄청나게 또 서프라임처럼 까겠지만 6개 금융기관 월가 쪽에서 말했던 은행이든 사모펀드 금융 인터뷰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은 다 긍정적입니다. 너무너무 환영하죠. 물론 자기도 돈을 벌고 스스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애들이 정책적으로든 금융기관에서든 큰 돈들이 다 환영하고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처음 발을 드러났을 뿐이에요. 저는 AI 빅뱅의 새로운 단계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낸드에서 말했던 요번에 뭐였죠? 샌디스크. 오히려 2030년까지 꾸준한 안정적인 성장을 장기 공급 계약과 말을 하고 있어요. 네비우스도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까? 네오클라우드입니다. 네오클라우드가 하이퍼스케일러 바로 다음 단계를 했는데 얘들도 그전에는 사모펀드니 뭐니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다가 아예 공공연하게 풀어버렸다고. AI 클라우드 관련 그 CM에서 선물을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컴퓨팅 선물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3전 한익이 100조다 60조다 200조다 뭐 100조다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저는 배당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배당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만 아니라 소화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정책과 우리 투자자들 그런 과정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8분 됐네요. 자, AI 에전트 시대. 이것도 걱정 분 계시는데 이거는 뒤에 한번 차트를 쫙 다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뭔가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네 하고 보통 다 넘어가요. 어떻게 바뀌고 어떤 효과를 주고 이게 얼마나 큰 반향을 만들지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제일 앞에 있는 1%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노선은 사실 우리는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나왔던 그 빅테크든 투자그룹 하는 사람들을 트위터 올리든 뭐 하든 그 내용을 실시간 받아보는 시대에 왔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코인 비용이 떨어진다. 중국 반도체, 중국 AI 들어와서 가성비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걸 얼마나 비싸게 줘서 하든 프리미엄 모델을 사든 저는 AI 생산성 있죠. 과거 2차, 3차 뭐 여러 가지 정보화 혁명 나왔을 때 실제로 경제에서 생산성이 효율이 되기에는 증명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염주은 FMC에서 나와서 케빈 오 씨가 생산성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TF를 만들었어요. 올해 가을께 만든다 하지만 그것도 연구가 덜 하겠지. 근데 생산성과 AI 관련해서 밝히는데 예전처럼 수년이 걸릴까요? 저는 수년 안 걸린다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실제로 저는 제가 아는 CEO들이나 주위분들이나 제가 듣는 자료를 봤을 때는 AI가 분명히 미국 경제 뭐 고용은 약간 영향 줄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또 고용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생산성을 분명히 혁신을 만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뭐 확신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숫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반수 엑셀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나온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 구글에서 만들었던 터보 퀀트,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디카르트 같은 게 있죠. 디카르트 가지고 하드웨어 용량을 뭐 효율을 늘린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디카르트도 사실 엔비디아 지분 갖고 있습니다. 미리 투자를 해놨는데 그때 스페이스X 내가 할게 엔스로픽까지 들어왔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엔스로픽의 워낙 흐름이 좋아요. 뭐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투자 철학도 그렇지만 곧 IPO 있잖아. 돈이 바로 벌 수 있는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투자라는 게 모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디카르트도 아마 엔스로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떤 가장 첨단에 있는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엔스로픽에 영입이 많이 됐다 말씀드렸지만 엔스로픽이 지금 당장 한 두 달 있다 있을 IPO에 대한 모멘텀 물론 갖고 있죠. 주식도 물론 봐야 되고 몇십 프로 뭐 50% 더블도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엔스로픽을 투자해서 앞으로 AI를 어쨌든 얘가 1등이니까 지문제로서는 연환산 매출 얼마다 밸류가 지금 얼마 전에 7월 달에 9천억 불이었는데 지금 1조 달러는 2조 달러, 3조 달러까지 보고 있다. 이런 것도 물론 부품하기 앞에 있는 거는 쳐놔야 되겠지만 이 분명히 앞에서 이런 흐름을 AI 에이전트 엔스로픽이 만들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보는 면은 항상 시장이 기준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변동성에 속지 마시고 제가 이제 차트를 보든 시장 내용이든 보든 이 네 가지 기준이었죠. AI 성장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닝밸류 공부하고 그다음에 경기와 장기금리를 보면서 또 금리도 따져야 되고 또 트럼프 정책, 우리나라 정책, 그다음 유동성이 아니라 이제는 변동성까지 보면서 시장 기준을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뒤에서 장기금리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잠깐 넘어갈 텐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 또. 자, 우리가 모두 AI 빅뱅 시대는 4년 차. 우리나라 갑자기 막 돈만 벌고 있는 한국 전체를 바꾼 1년 차긴 하지만 모두가 처음이라서 그래. 과거 어떤 산업혁명, 어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떤 사이클에 비해서도 AI 관련은 비교할 때가 못 됩니다. 약간 많이 나가서 그 자본주의와 어떤 사회주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던져놨을 때 시장은 항상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 케인즈 이론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정부 정책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젠 자본주의의 맹점이죠. 정말 좋은 시장 자본주의지만 이 맹점인 빈부처와 극단적인 소비 불균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토마 피케티 말했던 불평등, 빈부처가 극단화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이제 K가 아니라 위에도 살짝 빠지면서 밑에 올라와야 되는 C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지표들이나 사회 현상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향후적으로 나중에 정말 자본주의 붕괴가 일어날 만큼 극단화되게 빈입빈 부익부가 저는 나올 거라 보거든요. AI 시대. 아직까지 미리 겁낼 건 없겠지만 그 사이에서 시장 사이클이 되게 빨리 되고 투자하는 분들 통수를 치는 이 냉철한 빅자분들의 이 장난 같은 이 사이클은 꾸준히 저는 나올 거라 봅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시장 사이클의 큰 흐름을 읽고 매일매일 크게 특히 이번에 6월 7월 달은 큰 경험이 저는 됐다 봐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심해요. 어디 가도 우리나라 K밸류, K컬처 다 좋게 얘기하지만 유독 한 개 욕하는 거 있잖아. K스탑. K정신은 그냥 오징어 게임이래. 유일하게 욕먹는 거야. 유일하게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안 먹히는 겁니다. 그게 속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이건 약간 제가 너무 깊이 적어놓은 거다. 자, 지금 장기금리만 잠깐 얘기하고 우리나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재밌긴 한데 그냥 정리한 것만 약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기금리가 위에만 막히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잠깐 볼까요? 지금 대만도 지금 아마 시간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늘 8월 17일입니다. 그죠? 일본이 지금 보합 정도 등락하고 있고 홍콩은 플러스 나 있고 대만도 0.2% 정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 사실 우리나라 일려 있어야지만 변동성 우리나라 좀 따라갈 텐데 오늘 그렇진 않고요. 자, 지금 나스닥도 살짝 그래 있습니다. 걸려 있지만 여기 잘 있고 대만 그다음이고. 야, 근데 지금 트럼프로 이란이 시간 좀 걸릴 것 같죠. 약간 좀 이란이 뭐 중국말 듣고 사주 받아서 시간 오래 거나 싶은 생각도 들어. 9월 말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있죠. 또 11월 달에 또 오면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물가나 유가를 못 잡게 되면 지표들 많이 보시겠지만 트럼프는 되게 불리합니다. 되게 불리해요. 물론 전 상원은 수상한다 지킨다 보지만 하원 쪽에 일단은 안 좋게 되면 이 정책 동력, 정책 파워가 많이 꺼질 거예요. 그럴 때 정책 바꿀 수는 없어요. 결정은 상원에서 하고 예산권이라든지 심의 같은 것들을 이제 하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원에서 진다는 얘기는 일단 동력의 파워가 많이 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을 아마 뒤에서 중국이 조종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짧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이었죠. 3월 달에 전쟁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4%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4%까지 빠졌는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제가 볼 땐 수급 문제가 커요. 구조적인 것보다 수급 문제다 보니까 돈을 더 찍어내고 회사채가 돈을 더 발행하고 특히나 무기든 뭐든 말은 자기 무기 많다 하지만 대놓고 무기가 없어지는 거 다 보이시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중국하고도 뭐 얘기하고 김정은이하고도 지금 한미 우리 연합작전 줄인다 그러죠. 무기 안 쓰겠다는 얘기죠. 쿠바에서도 무력에 대한 압박은 줄이겠다 그럽니다. 그 무기에 들어간 재정도 돈도 아낄 정도로 미국 재정 이쪽은 장기금리에 지금 계속 총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장기금리 안 올라가게 총력을 가하게 2, 3개월 동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2020년 때부터 유럽 금리 보시고 일본 금리 다 보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이 장기금리가 확 올랐는 거 아시죠? 물론 2008년 이후에 십몇 년 갔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2018년에 이제 중국 관세를 때리긴 했어요. 때리긴 했지만 이 디플레가 꾸준하게 세계에 공용적인 화두였습니다. 왜? 그래도 뭐 중국에 살짝 관세했다 하지만 중국이든 인도든 베트남이든 날아가면서 싸게 물건들을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얼마나 좋았어요. 인터넷이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플랫폼들 있죠. 지금 빅테크들이 아마존이든 뭐든 얼마나 싸게 글로벌적인 밸류체인이 싼 데에 몰려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괜찮은 데 가서 열심히 또 소비를 하고 생산과 소비가 잘 날아가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작년엔 중국이든 뭐든 글로벌이든 동맹이든 뭐든 트럼프가 관세를 다 때려버렸어. 저것들 돈 벌기 위해서 특히 제조 굴기조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군사력 패권, 뭐 금융 패권, 달러 패권, 이제 AI 기술 패권까지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제조업 리쇼어링, 프렌드 리쇼어링 와서 제조업질 하다 보니까 얼마나 비싸요. 지금 TSMC도 우리나라 뭐든 미국에 공장 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지금 미국 동맹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기가 지면은 그냥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치플레이션이죠. 지금 뭐 많이 써서 디램값 오른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디플레 시즌을 이미 갔어요. 구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2001년에 터졌던 러우 전쟁 때문에 이렇게 보는 분들 계시죠. 2022년에. 근데 4조 달러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이 원인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서프라임 풀어서 Q1, 2, 3보다 2020년에 풀었던 돈이 더 크다는 거지. 그 바이든 공격하는 트럼프 놀리지 않습니까? 사실이기도 하고. 그때 또 이제 파월이 잘못 봤잖아요. 이 돈을 그래 풀더라도 과거 십몇 년처럼 인플레 안 올 거라 그랬는데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었잖아요. 40년 만 인플레가 왔고 30년 만에 신냉전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미중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겉으로 지금 정책에는 뭐든 당이 자기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지 급해서 그런 거지 미중은 이 패권 전쟁은 100년 갑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관세도 때려버렸으니까 약간 줄이니 뭐니 해도 말 있고 아까 말했던 미국의 제조업 굴기 공장 지은 무조건 가격 올라가요. 거기서 치플레이션까지 AI 혁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장기금리가 떨어져요? 자, 그렇다 해서 당장이 커지고 왕창이 날아가느냐? 아니죠. AI 성장이 생겼기 때문에 유럽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어디 가나 돈을 풀어서 재정정책 쓰면서 장기금리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속도만 적당하게 조정을 하면 돼. 급하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가끔씩 이제 뭐 영국 금리가 어떻다, 일본 금리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구조적으로 고령화도 문제가 되겠죠. 이게 다 합쳐지다 보니까 이 장기금리는 새롭게 과거처럼 그렇게 분석해서는 안 된다 보는 거죠. 과거 분석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단 얼마 전만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3월 달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혹시나 성장이 너무 좋아서 물론 겉으로 보는 성장은 서민과 다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주의는 한 번도 서민의 편이었던 적은 없어요. 서민의 민생, 서민의 경기 하고 자본주의가 그렇게 같이 갔던 적은 없습니다. 정시만 올라가면 주식을 70% 한다는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극단화되고 있는데
수출 위주로 수출 70% 왔던 우리나라 오죽 하겠어요. 그 우리나라 정시에서 그게 극단화해서 나왔던 것들이 올해와 6월, 7월 달에 그런 왕창 정시 저는 빅사이클이라 보고 있습니다. 말이 좀 안 어려우시면 좋겠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금리 결론적으로 뭐다? 혹시나 정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이 매파가 뜻하고 이 트럼프 싫어하잖아요. 이런 재정적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으로 키워야 되는 상태에서 예전 90한 5년 6년처럼 미국 금리도 올리면서 AI 성장을 같이 간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지만 9월달 말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된다 보거든요. 어쨌든 이 크다는 정책 앞에서 미국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금리를 배센터 꼼꼼 배센터 나와서 엔화도 고르고 또 뭐 크레디트 법안도 말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저것 은행 규제도 하면서 이 장기 금리를 정책적으로 계속 트럼프도 이제 무기도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관리한 모드에 들어왔다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일본 엔이 이것도 뉴노멀입니다. 만에서 갔다가 1% 간 적이 수십년 왔잖아요. 정시도 물론 좋고 성장도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이 엔캐리 문제 때문에 일본을 매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예, 당장 아니기 때문에 엔캐리 관리 모드와 미국의 장기금리 모드를 같이 보면서 매일 미국과 일본 환율과 금리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FOMC 성장이 생산성까지 갈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검증이 된다 봐요. 고용도 별로 안 좋잖아 사실은요. 저쿨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뭐 이민자 다 보내고 나서 그냥 고용을 별로 안 해요. 또 지금 고용에 대한 또 공급도 많이 준 상태다 보니까 소비도 그렇습니다. 전체로 나쁘지 않다.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겠지만 그분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밑에 있는 분도 너무 힘들죠. 금리 올리면 선거 자체가 안 됩니다. 서민들도 망가져요. 11월 중간선거정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이 어렵다 저는 보는 겁니다. 케빈 오시 매파 경계하겠지만 9월 말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은 우리나라와 제가 보는 AI에 대해서 빅수급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월 와도 괜찮을 이렇게 1년 동안 올랐던 부분이 한 달 반 만에 시종이 정말 다 틀렸어. 그때 JP모건이 그랬잖아요. 90% 틀렸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고 코스닥이 먼저 틀렸던 애들이 바닥에서 V자 반등 그다음에 코스피도 올라온다 봅니다. 물론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실적 나올 때까지도 3개월이 남았고 엔비디아 실적 물론 봐야 되고 FOMC도 봐야 되고 11월 달 중간선거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8천, 6천 여기서 왔다 갔다 더 가면 7,500, 8,000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저 위에서는 약간의 제가 팔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든 또 매매해서 종목 수익 내는 거든. 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선호해요. 지금 솔리다임 때문에 최태원 우리 하이닉스 우리 SK 회장님 너무 심하게 그버넌스를 훼손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왜 주저앉아야 되고 또 그버넌스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 좀 있죠. 하이닉스 지분은 최태원에 한 것도 없어요. 그 위에 있는 SK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리다임 막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ADR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약간의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수급 측면에서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수급이 더 꼬여 있어요. 여전히 얼마 전에 만났던 분도 그러죠. 증권사 정말 돈도 많고 하는 분들에도 불구하고 왕장 샀다가 떨어졌어. 야 그래도 이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하이닉스 몰빵 하이닉스 레버리지밖에 없지 않겠니? 알고는 있지만 그런 절박함이 수급 쪽에서는 더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저는 지긋지긋한 변동성 지긋지긋한 수급 때문에 삼성전자를 다양한 사업보다 파운드리다 주주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뒤에 한번 표를 다 보여드릴 텐데 이쪽이 훨씬 맞다 봐요. 우리 투자에서 삼전을 가장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또 메인인데 AI 피지컬이 지금 나옵니다. 분명히 다음 단계 넘어가야지만 성장 키우고 또 미래 비전과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되고 애들이 로봇이 되기까지는 저는 5년 정도 걸린다 봐요. 그게 마지막에 완성될 때 돈을 벌 때가 AI 피지컬 완성 제일 중요까지 보고 있는데 젠순왕 막 얘기했죠. 로봇 때문에 더 된다. 엣지 AI 그러고 다음 주에 나올 유니트리 미국 중국주 상장 오히려 저는 경쟁 키우고 중국 로봇을 견제해주는 미국 실력 때문에 우리 쪽이 로봇에 대한 관점을 더 키운다 보고 있습니다. LG와 또 엔비디아 또 합작이 있죠.
액추에이터, 우리나라 액추에이터 좋습니다. 일본이 잘한다 하지만 로봇에 관련 액추에이터나 이 감속기 같은 거 있죠. 가속기 이런 거 우리나라 되게 잘해요.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 전력이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AI 전력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원전을 봐야 된다, 과거 했던 그걸 다시 봐야 된다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우리나라 국장의 롤코는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은 딴 데랑 다른 특장점이 있잖아요. 수급을 좀 탑니다. 신고가 나는 흐름도 있지만 그 전에 매집되는 흐름도 좀 말씀드리고 분명히 제가 봤던 KKR의 한국 버전 SK와 함께 저는 신재생 쪽에서 우리 말했던 SK 이터닉스 등 그쪽을 매집조라 보고 긍정적으로 지금 공용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AI 피지컬 반도체 장비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Q의 정설로 가기 위해서 계속 갖고 있는 기본이라 저는 봅니다. 자, 대신에 코스닥과 바이오가 저는 사실 내년을 되게 좋게 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급나가다 보니까 우리 메인을 키우는 과정에서 코스닥 바이오 비중을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여기에서 손실률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코스닥이 뭐죠? 결론은 봐요. 사이클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제가 코스닥 말씀드릴 때 이 매년 뭐였습니까? 매년 코스닥이 항상 홀수에 갔던 얘기는 이 우리나라 롤코의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한번 털어먹고 올려서 사람들 막 해서 털어먹고 빠지고 이 패턴이 매년 반복했어요. 살짝 시기는 변했지만 거의 홀수에서는 그렇게 올렸다가 올해가 사실 짝수였잖아요. 왕창 같이 가격 꺼내하다가 또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왕창 떨어져서 반등을 주고 있지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닥은 나왔다 봅니다. 700포인트 바닥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이 중요하죠. 승강제입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몰아서 가겠다는 얘기야. 빵 빠지는 거 말고 위에 있는 프리미엄급으로 수급이 또 몰리게 돼 있습니다. 9월 10월 나오기 때문에 실행은 물론 내년부터지만 거기서 바이오랑 저는 AI에 대한 큰 흐름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큰 돈들이 또 지표 대형주로 들어온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포트상 들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하지만 비중 조절은 아직까지 크게는 말씀 안 드려요. 삼전 한익, 가장 기본인 삼전, 참고로 한익, 그다음 AI 피지컬 로봇들,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것도 지금 바닥치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지금 돈이 들어가고 매년 제가 더블씩 먹고 있는 구체적으로 큰 돈 들어있는 로봇에 대한 흐름도 2개 정도 말씀드립니다. AI 신재생은 딴 것보다 AI 전력이나 우리나라 또 트럼프도 얘기 드렸지만 정책 관련 모멘텀과 수급 같이 보는 거예요. 매집도 되고 있고 향후적 크게 신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급들이 참신하죠. AI 피지컬 반도체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가 바벨 전략 말씀드렸고요. 자, 코스닥 바이오까지도 물론 내년도 봐야 되겠지만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도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자,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AI 공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측면이었고 수급적 우리나라가 롤코를 만들었지만 또 저밸류 아무도 모르게 돌아왔던 부자 이 빅머니 습성상 바닥친 이후에 8월달 9월달에 종목장 위안제가 신호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돈이 들어왔다 차트가 어떻다 신고가 난다 이런 흐름은 8월 9월달에 우리 멤버십 파트 2에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우면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요거를 오늘 사실 이게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라이브로 준비했던 내용이라 그렇게 하는데 약간의 두서가 없었나? 그래서 좀 들어요. 질문을 하면서 하면 되게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지만 양해를 하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앞에 드렸던 말씀을 제가 차트와 일주일간 제가 모으거든요. 모으고 요걸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그래도 머리에 정리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버핏 지수예요. 그 한 나라의 전체 시총입니다. 우리나라 시총이 이제 얼마까지 갔었죠? 거의 8천억 갔었나? 6천억 갔었나? 좀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런 거 대비해서 그날의 GDP야. 원래 그 전체 경제를 감안해서 GDP와 시가총액 비율이 100%입니다. 이미 지금 미국은 120%는 140% 막 가고 있어요. 빅테크든 뭐든 더 가다 보니까. 근데 항상 보시면 여기 100% 넘어갔을 때가 23년, 4년, 5년. 그러니까 가치주 대가 미국 가장 기본적인 버크셔 해서웨이 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 안 샀던 거야. 3년, 4년 동안 현금만 계속 정해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좀 들어왔죠. 이런 부분이 버핏 지수가 만들어 놓고도 워렌 버핏이 왜 살 수밖에 없는 AI에 대한 뉴노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13애플에서 6월달까지 2분기 말 기준으로 여러 가지 유명한 어떤 펀드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종목을 공개를 했죠. 물론 7월, 8월 달이 좀 지나고 있긴 하지만 7, 8월 달에 더 사면 더 쌌지 팔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말도 많습니다. 이분도 돈 많이 버는 그런 분인데 이 트럼프가 보시면 인텔, 그다음에 코스트코도 있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아이셰어스 신흥국도 들고 있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이제 모토로라 뭐 다른 거 보시면 이 반도체나 AI 쪽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분산도 돼 있지만 EM까지 MSEM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게 이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4년에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즈 두밍 얘기했던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9만 원 찍고 5만 원까지 빠질 때예요. 2024년 계엄령까지 터지고 정말 그때도 우리는 뭐 들고 있었죠? 엔비디아, 그다음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알테오전 이런 거 들고 있었어요. 그때도 무장창 빠질 때는 그냥 들고 버텼습니다. 이번에 6월달, 7월달처럼. 결국은 바닥치고 걔들이 들어갔잖아요. 큰 돈이 들어와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때 전현현 사장 바뀌었을 때 얼마나 삼성 욕 많이 했습니까? 저 사람 뭔데 들어와 삼성 그러고 있느냐. 하이닉스 HBM을 하고 있지. 너네 삼전은 뭐 하느냐. 삼전은 가만히 있지는 않죠. 얼마나 꾸준하게 뚝심 있게 매년 위기다 하면서 회사를 키워왔습니까? 이번 영웅됐잖아요. 25년, 26년 뭐 지금 살짝 출렁거리더라도 삼전의 뚝심과 미래 비전을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대표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장의 대표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네오클라우드 말했던 낸드든 네비우스 관련 얘기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27년 아니라 28년까지 갑니다. 네비우스 들어갈 때 HVAC부터 이제 블랙까지 다 들어왔던 부분에 이거는 이제 그 담보에서 펀딩하는 그런 면에 보시면 돼요. 메모리가 지금 잘 안 빠집니다. 가격 안 빠져요. 메모리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가격을 보라 했잖아요. 작년 말에 제가 PC를 바꿨어요. 10년 만에 바꿨습니다. 그때 230만 원, 되게 좋은 사용을 했는데 똑같이 하니까 지금 400만 원 넘게 들어. 뭐가 올랐죠? 메모리가 20만 원짜리 16기가인가? 70만 원대 가요. GPU가 훨씬 올랐어요. 이 부분이 쉽게 안 빠집니다. 수요 때문에 국가별 아니면 소브린 AI, 빅테크 경쟁이든 뭐든. 자, 요거는 하이닉스, 아까 말했던 거버넌스 문제인데 아무래도 삼전보다는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이거 약간 참고로 봐주시고. 자, 제가 정책을 봅니다.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 되게 중요하고 요거 이후에 뭐 더 좋게 보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제가 나쁘게 본다기보다 변화를 대비한다는 뜻이지 중간선거 지나면 무조건 떨어진다 안 좋게 본다는 것도 아니야. 요거 지나고 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정책 변화를 보면서 대응한다는 얘기니까 끝나잖아요. 정책 보는 선거를 보면 27년, 28년까지 별로 없어요. 재빨리 오는 게 28년 4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 있네.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28년, 2년 뒤잖아요. 올해 11월 달 끝나면. 그럼 그때 정책 보는 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번에 들음 잡히면. 자, SB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디냐? SB는 당연히 소프트뱅크예요. 자회사 진짜 많은데 소프트뱅크가 원래 태양광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 만들어서 AI 전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ESS든 태양광이든 해상풍력이든 막 키우고 있는 회사를 이번에 투자했죠. 인수 아니죠. 이 투자 내용이 나왔어요. AI 전력, 저는 신세에서 포함하는 그런 면으로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흐름인데 뭐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자, 제가 말했던 엔소로픽이죠. 엔소로픽이 지금 월 매출입니다. 한산 월 매출이 요번에 400억 불 갔다고 오픈에 막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 엔소로픽은 그보다 더블이 돼요. 745불이 나온다 보기 때문에 밸류가 2조 달러다 3조 달러 뭐 3조 달러가 보지도 않습니다. 더블 나와도 괜찮기 때문에 2조 달러면 가다 어디야? 뭐 그러면은 또 오히려 스페이스X보다 더 기록을 깰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과 10월 달에 이제 엔소로픽의 상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PC 가격이죠. 여러분 좀 나올 텐데 요번에 이제 코어 PC 보시면 꼭 작년에 관세 때문에 올랐죠. 관세 올라갔다 줄렁거리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주 한번 보시고. 자, 말했지만 쿠바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그린란드도 얘기하고 베네주 갔다가 이란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 쿠바도 저는 또 말할 거라 봅니다. 약간 패권주의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보면 약간 이제 군사력이 이런 압박되는 걸 수위를 줄인다 했어. 무기를 줄이겠다는 얘기라 봅니다. 무기 좀 모자랄 거라 저는 봐요. 자, AI 토큰입니다. 비용 계속 떨어지고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도 들어오고 가성비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데 토큰 비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납니다. 엔소로피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앞에 있는 애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든 네오클라우드는 전부 다 오픈 AI, 엔소로픽에 대고 있잖아요. 걔들이 돈을 벌고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나 안 나오고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정책이든 AI 성장을 통해서 애들은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키울 거야. 이 상장을 성공시켜야 되는 트럼프와 미국 정치에 저는 미션이 있다 봅니다. 10월달, 11월 선거까지. 자, 그러면 약간 뒤에 볼 수 있는 백그라운드 되겠죠. 자, 샌디스 계획 드렸고 이제 미국 재정부처인데, 자, 미국이 지금 공화당도 문제야. 공화당도 지금 정시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물가든 뭐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야 되고, 사실 소비자 전체로 뭐 꾸역꾸역 소비 얘기 드렸지만 2020년 이후에 보세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 빠져요. 지금 심리는 어떠냐면 전체로 봤을 때 민주주의잖아. 이거는 2008년 서프라임 때 비슷해요.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서민들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플이 정체화됐을 때 이제 주저하는 갔던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이것도 뭐냐면 오히려 지금 외국인 지금 말씀드렸죠. 지난주 바닥 잡을 때도 46% 2008년 이후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이다. 바닥이죠. 저는 올라온다 봅니다. 이제 서서히 아무도 모를 때 사는 큰 돈들 부자들의 얘기는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 달러도 저는 보고 있어요. 달러 100이 안 가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강세다 보듯이 만약 우리나라 환율이 1400 밑으로 간다, 저 새로운 면이라 봅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면이라 봐요. AI 반도체 막 지금 막 의심이 많겠지만 이 환율로 봤을 때 큰 돈들이 봤던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반도체 새로운 사이클, 3차 사이클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얘기를 환율과 달러를 통해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조금 길긴 한데, 자, 지금 다음 주 나올 건 뭐 있냐? FMC 회의록, 유니티리 상장 20일, 우리나라 수출 지표. 자, 그 다음에 PC는 다다음 주 나오네요. 다음 주 아니네, 그죠? 다다음 주 PC는 나오고, 이렇게 8월달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8월달, 저는 9월달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있죠. 제가 국장 위주로 매년,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얘기 나오는 건데, 돈이 되게 많은 분이거든.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8월, 9월 달에 최대한 뽑아먹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 10월 달, 11월 달 중간 선거전에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현금을 살짝 느리고, 국장 위주로 롤콜을 맨날 보고 수급 보고 있지만, 정말 수급들이 영악해요. 정말 영악하고 페이크 많고 휩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더 흔들어요. 투자자는 그걸 감안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 사실 미장도 옛날 같은 그런 점잖은 미장 없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막 흔든다고 미장 가시는데 미장은 지금 서학개미 흐름 다 만들었잖아. 자, 그런 면에서 또 투자 필수적인 측면에 개인 수가 워낙 유입되다 보니까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미장같이 점잖게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9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전에 뭐 환적 관세니 뭐니 막 이렇게 저는 기싸움이라 얘기 드렸어요. 그런 나올 수 있고. 자,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2008년 서프라임 때도 보다 지금 PR이 3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1차, 2차랑 비슷하겠지. 또 그러다 말겠지. 그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서는 별로 겁을 내지 말자. 7월 하반기든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싸늘으면서 이것도 약간 중요한 건데, 자, 지금 아까 말했지만 10년물 금리가 뉴노멀에 했잖아요. 5%다 4.7%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저런 요건, 장기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수급적 요건을 말씀드렸지만, 근데 금융 보세요. 우리는 막 절대적인 수치만 보고 있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인 금융에 대한 컨디션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야. 지금 되게 높으니까 야, 그다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정시에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요때가 언제였죠? 21년 때는 제로금리 시절입니다. 암만 돈 풀어도 금리는 못 올릴 거야. 디플레를 믿던 시절이고, 25년 뭐였죠? 이때 2015년에는 2008년이 아니라 금리를 제로금리 2008년에 낮추고, 요때 2015년부터 옐런론이 금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기 바로 전까지 금리 부담이 없었던 거지. 이때도 금리 부담이 디플레 때문에 없었던 거지. 그 다음 문제였죠. 요때 2007년에 금리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워낙 아시아등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때 금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시가 좋았던 시절이야. 더 넘어가면 1997년 버블이 막 만들어질 때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닷컴의 성장이 좋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때 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다음에 한번 꺾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꺾일 수 있어요. 그걸 저도 약간 뭐 경계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AI 공부와 함께 금리 뉴노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장기 올라갔던 부분은
요즘 시장에서는 이거 상관없이 성장을 키우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다 됐네요. 자, 오늘 제가 50분 말씀 좀 드렸네. 원래 제가 좀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다가 이런 주제를 쭉 다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저 혼자 또 말씀드리니까 시간 좀 길긴 했는데 조금 재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8월달, 9월달에 탄탄해. 우린 그럴 때 장투도 안 합니다. 재미없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빅스윙 새롭게 종목도 한번 발굴 같이 해보시고 큰 돈들 매집된 거는 신고가 전에 발굴도 해보시고 또 신고가 나면 더블 파동 같은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중장기 키우는 것도 AI 시대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남았죠. 월별 전망 중요하다. 8월달에 변화와 함께 8월달 이제 9월달까지도 우리 사이클을 긍정적으로 타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동성, 변동성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22년에 연간의 1봉, 그 다음에 지금 6월, 7월 워낙 급하게 왔기 때문에 30분봉 이런 거 보면 되게 확실히 딱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뒤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거고. 묵과 이과 이런 양쪽 다 가지고 있었는데 2002년에 비하면 부자 되는 게 정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주 분명히 시장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적어놨다 내가.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 모두가 투자에 대한 스타일과 투자의 시간은 다릅니다. 정말 짧게 보는 분이 있죠. 제가 말했던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빅테크 하고 있는 AI 하고 있는 알고리즘 정말 단타, 초단타, 초를 쪼개서는 HFP 같은 거, FT 같은 거, 스케필도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 안 한다 그랬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최소한 스윙, 흐름 따라가고 우리는 빅스윙, 큰 돈 들어간 스윙 따라가고 중투 정도 합니다. 장투는 너무 심해. 스윙, 빅스윙, 중투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AI 시대 전 과정에서 가장 핫하고 맞는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추세는 큰 돈들이 만들어 암만 저끼리 왔다 갔다 사고 팔고 단타 쳐봐야 그건 변동성일 뿐입니다. 가장 큰 걸 가르는 거예요. 정신은 미인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제일 이쁜 사람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전체 시각에서 가장 강한 게 미인입니다. 근데 눌림목? 빠진다고 좋은 거? 약한 거를 닫고 사는 거? 물타기와 눌림목은 한 끗 차이예요. 이게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분석을 꼭 좀 같이 매일매일 봐주시고 이거는 확실하죠. 이번에 정말 느꼈던 부분은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급감합니다. 과한 레버리지는 이런 거 변동 한번 더 크게 한번 나와버리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한 방에 다 털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 조급함을 계속 버리셔야 돼요. AI는 구조적으로 성장합니다. 미장과 국장 매일 챙기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급 분석과 정책 방향, 미중 트럼프 같이 보면서 이 수급 분석상 이 빅스윙 채널 종목 발굴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칠게요. 자, 마지막에 대한 요거 다음 주 이슈들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 나올 게 별거 없어요. 장기금리 보시면서 이란 유가 살짝 챙기고 옵션 만기일 있네 미국은. 자, 됐습니다. 오늘 50분 정도 시간을 좀 걸렸는데 혹시나 라이브를 이게 좀 약간 두려워. 할 때마다 잘 안 돼서 혹시나 기다렸던 분 정말 한 사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하이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